잠들기 전 이 한 가지를 놓치시면 뇌는 밤새 독소에 잠깁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우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몸을 맡기시고 그렇게 잠드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잠드는 자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치매를 부르는 독소가 빠져나가느냐, 그대로 쌓이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늘 밤 당장 바꾸실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평생 놓치고 사셨다면은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청소되지 못한 채 쓰레기통 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십시오. 어젯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잠드셨습니까?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셨습니까? 엎드려서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맑으셨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거우시고 예전보다 깜빡깜빡 잊는 일이 늘어나셨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바꾸셔야 할 한 가지 자세와 절대로 오래 취하시면 안 되는 자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10년 뒤에 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뇌는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남깁니다. 바로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노폐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베타아밀로이드, 이 찌꺼기가 뇌 속에 쌓이고 또 쌓여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딱딱하게 들러붙으면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이 찌꺼기가 천천히 쌓여가다가 어느 날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는 대체 언제 어떻게 치워지는 것일까요?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콩팥은 피를 걸러냅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치울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에는 다른 장기처럼 림프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 연구팀이 드디어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뇌에도 청소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뇌의 림프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은 마치 밤에만 돌아가는 청소 트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잠에 드시면, 특히 깊은 잠에 빠지시면 이 청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맑은 물,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뇌척수액이 잠든 사이에 뇌 속으로 쏴 하고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마치 상수도 물이 부엌 싱크대의 기름때를 씻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씻어낸 더러운 물은 뇌 밖으로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 이 청소 효율의 차이가 무려 수십 배나 났습니다. 특히 깊은 비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세포 사이의 틈이 활짝 열리면서 청소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멍해지는지, 왜 밤샘을 하고 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밤새 청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을 자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주무셔도 뇌가 청소되는 양은 사람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어떤 자세로 주무시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음 말씀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8시간을 주무셔도 자세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2015년 미국 뉴욕의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헬렌 벤베니스트 박사와 이헌덕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특수한 MRI 장비를 이용해서 잠자는 자세에 따라 뇌의 청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3가지 자세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 즉 안과위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 보과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측과위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가지 자세 중에서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가 가장 잘 빠져나가는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뇌의 청소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대로 엎드려 잘 때는 청소가 가장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웠을 때는 그 중간 정도였지만 옆으로 누웠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야생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의 과정에서 뇌의 쓰레기를 가장 잘 치울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뇌가 건강해지는지를.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추가로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파킨슨병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 이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이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자세가 병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천장을 보고 오래 누워있는 습관이 수십 년이 쌓이면 뇌에 쓰레기가 축적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나는 평생 반듯하게 누워서 잤는데 어떡하지? 나는 엎드려 자는 게 편한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의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무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의 이야기는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째, 잠드실 때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잠드십시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뇌 청소 효과 면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신 방향으로 누우시면 됩니다. 다만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위장의 소화를 돕는 데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왼쪽으로 누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뇌로 가는 혈류와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옆으로 누우셨을 때 머리와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어깨 높이와 머리 높이의 차이를 메꿔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끼워 주십시오. 옆으로 누우실 때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 사이에 부드러운 것을 끼우시면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 밤새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시기가 쉬워집니다. 넷째, 엎드려 자는 습관은 가능한 한 고치십시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비틀어지고 가슴이 눌려 호흡이 얕아지며 뇌의 청소 효율도 가장 떨어집니다. 혹시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하시더라도 잠들기 시작할 때만이라도 옆으로 누워서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는 허리가 아프실 때 잠깐 취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새 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반듯하게 누우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으면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시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치마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옆으로 누워서 자기 시작해도 자고 일어나면 천장을 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잠든 사이에 몸이 이리저리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드실 때와 깊은 잠에 빠질 때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잠든 직후의 깊은 비렘 수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옆으로 누워 계시면 그날 밤 뇌의 청소의 대부분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잠드실 때만큼은 반드시 옆으로 누워서 잠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중에 자세가 바뀌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옆으로 잘 누워 주무셔도 잠의 질 자체가 나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뇌 청소 시스템은 깊은 잠, 즉 비렘 수면 3단계에서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의 밝은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밝은 빛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이 일을 하고 있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습관은 꼭 끊으십시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비렘 수면을 방해해서 뇌 청소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서 낮 동안 쌓인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반듯하게 눕거나 엎드려 자면 뇌 청소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생 반듯하게만 누워 주무신 분들은 그만큼 뇌에 찌꺼기가 더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어떤 자세로 잠드셨는지,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만약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우시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시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잠드실 때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누우십시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하신 쪽으로 말입니다. 베개 높이를 어깨 높이에 맞추시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시면 완벽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약 한 알 드시지 않고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 이 내용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분, 자녀분, 그리고 주위의 벗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의 뇌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과학 연구와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 호흡 문제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수면 자세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